교재에는 스케치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공 경로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 412쪽에 413페이지일 거예요. 3D 모델링 그냥 간단하게 돌출 몇 번 하는 건데, 돌출 2번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제 마스터캠 자체에서는 옛날 다른 3D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집어넣으면 걔가 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셔야 돼요. 간략하게 평면을 최대한 덜 만들게끔, 내가 스케치를 갈 때 손을 좀 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평면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은 스케치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새 파일을 하나 열고요. 새 파일을 하나 열고요. F9 누르시고요. F9 누르면 원점이 나오죠. 자, 이 모델링을 보시면 간단해. 어느 쪽을 먼저 그려야 내가 평면을 계속 탑을 쌓을 때도 평면을 안 만들고 가능을 하겠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캠에서는 그냥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리면 평면을 안 만들어도 이렇게 하나 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두 번만 튀어나오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정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들어갈 거예요. 정면이나 위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기준을 마우스 오른쪽에서 정면을 누르면 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과 작업평면, 공구평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마우스 오른쪽 정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 정면인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케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 공구평면과 작업평면이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Z고 Y,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하나 돌출을 하고 양쪽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양쪽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스케치를 할 때 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되죠. 60에 4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20에 2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작은 화살표 사각형 태 그리기. 그리고 스케치를 그릴 때 원점을 여기로 잡는 게, 왜냐면 여기로 잡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로 잡는 게 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자, 여기서 위를 기준으로 자,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60에 X 너비가 60에 높이가 40mm인 사각형을 하나 여기다 그려주시고요. 그려주시고 적용을 한번 눌러주세요. 적용. 자, 저희 XY 화살표가 있으니까 좀 걸리적거리는데 저 잠깐 끌게요. 뷰에 표시 지침 Alt F9 지우면 걸리적거리니까 그릴 때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번엔 적용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엔 하단에 보면 20에 20짜리 사각형을 빵꾸를 하나 더 그릴게요. 20에 하단을 기준으로 20에 20짜리 하단을 기준으로 20에 20짜리 사각형을 아래쪽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V. 메뉴에서 나갈 거니까 이번엔 확인.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에서 나누기라는 기능으로 가운데를 중복이 되어 있는 2번을 끊을 거예요. 나누기라는 기능을 눌러서 가운데를 2번을 클릭을 해주세요. 1번, 2번. 중복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죠? 그죠? 자, 이 상태를 해서, 자, 이 상태를 만들어서 지금 하단 쪽에 돌출 메뉴를 하나 그렸어요. 근데 이제, 자,
이게 나중에 체인을 잡을 때 중복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따로 하나를 다른 레이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레벨 메뉴를 들어가서 여기 레벨 메뉴 하단에 레벨 오토캐드의 레이어라는 기능하고 동일한 거죠. 2번에다가 위쪽 부위를 스케치를 할게요. 중복이 되면 체인을 잡을 때 이건 뭐 중복이 되면 체크 한번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2번에 번호에다가 2번을 입력하시고 보이는 현재 보이는 거를 숨기겠죠? 1번에 보이는 X 표시를 끄시면 지금 2번만 스케치가 되겠죠. 지금 마찬가지로 하단은 정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40에 2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아래 중앙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작은 화살표 사각 형태 그리기, 작은 화살표 사각 형태 그리기 가운데 기준으로 60에 얼마죠? 20mm짜리 사각형을 하나 딱 그려줄게요. 그리고 다음 메뉴로 넘어가기 전에는 왜냐면 요거 적용을 안 누른 상태 확인 적용이라는 걸 안 누른 상태에서 또 숫자를 바꾸면 이 사이즈가 바뀌어요. 그죠? 이게 바뀌어요. 적용을 한번 누르고 위를 기준으로 그죠? 위를 기준으로 이게 얼마죠? 10mm 빼면 40에 10mm짜리를 여기다가 위를 기준으로 하나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클릭을 하고 두 번 위를 지워주세요. 돌출 메뉴로 할 때 나누기 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워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간단하게 사각형만 가지고 했어요. 자, 그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입체로 바라볼게요. 자, 1번의 밑에 거, 2번에 여기 두 개가 있겠죠? 예? 지금 2번이었으니까 1번, 자, 레벨에 1번 먼저 갈게요. 1번. 그다음 F9 눌러서 이거는 이제 잠깐 없애 놓을게요. 자, 입체로 바라보고 있고 입체로 돌리는 순간 평면도 마찬가지로 안 돌아가네요. 평면도 이쪽으로 돌려 놓을게요. 자, X, Y, C 평면, 작업평면, 공구평면도.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메뉴 튀어나온다 뭐 이거죠. 솔리드 메뉴. 근데 자, 우리가 이 스케치가 있는 곳에 또 중복이 되면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얘가 마스터캠에서는 이 레벨 내 있는 스케치가 그대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디자인 트리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디자인 트리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일부러 가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면 디자인 트리를 깨요.
그리고 마스터캠 자체에서도 당연히 그게 디자인 트리가 없는 상태에서 편집하는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 트리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파워밀 사용하시는 분, 유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트리에 집착 안 하시잖아요.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집착을 하시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굳이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편집하는 방법이 훨씬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0번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다. 자, 솔리드 메뉴 창에 돌출이라는 기능을 먼저 아까 한번 눌러봤죠. 튀어나온다, 들어간다 라는 기능을 한번 누르고, 자, 여기서 체인 선택,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얘를 한번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뜨려야 스케치 위치를 안 옮겨도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갈 거니까 여기 보면은 양방향으로 바꿔줄 거예요. 밑에 하단에 양방향이라는 옵션을 활성화를 시키고 두께에 반을 넣어줄 거예요. 40mm니까 20mm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네, 돌출 생성. 자, 새로운 바디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보스 커팅은 잘라낸다는 얘기고, 보스 추가는 새로운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추가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용을 한번 누를게요. 적용을 한번, 메뉴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메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자, 레벨에 2번을 킬게요. 1번을 잠깐 숨기고 중복이 안되게. 그 다음에 사용 레벨은, 번호는 사용 레벨, 지금 현재 스케치가 되는 내용은 10번에 가 있어야 돼. 이제 보이는 건 2번 스케치가 보여주고, 1번에 하나의 덩어리가 있죠. 하나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 자, 여기서 자, 이거 잠깐 가볼까요? 솔리드를 내가 지금 돌출을 한 내용은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 보면 솔리드라고 돼 있는 구간을 눌러보면, 하단에 보면 솔리드라고 돼 있는 구간을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디자인 트리가 생성이 돼요. 자, 지금 여러 개의 솔리드가 있으면 솔리드 1, 2, 3 뭐 여러 개로 덩어리가 이제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의 덩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한 돌출이라는 작업을 했구나 라고 표현이 돼요. 그죠? 여기에서 수정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을 들어가면, 돌출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을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수정이 가능을 해요. 체인을 바꿀 때는 여기서 체인을 다시 잡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내가 25로 수정을 하면 얘가 늘어나죠? 늘어나고 V를 누르고 나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X로 깨지게 돼요. 그럼 재생성을 한번 눌러주셔야 수정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수정을 할 때는 돌출 더블 클릭, 여기서 다시 20으로 고치고 V 누르고 나가서 다시 재생성, 이걸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생성을 눌러야 반영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출을 눌러보면, 솔리드에 돌출이라는 걸 누르고 체인을 이걸 걸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보디 생성과 컷 보디는 자를 게 없고 보스 추가가 있어요. 보디 생성은 말 그대로 한번 눌러보고 지우면 되니까 10이라고 하고 보디 생성을 누르면, V 눌러볼게요. 자, 솔리드가 두 덩어리가 생성이 돼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예? 단독으로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불련을 한다던가 합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불련을 하거나 합치면 돼요. 합치면 하나로 다시 합쳐질 건데, 우린 그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벨에 보면 지금 10번 레벨에 두 개의 모델링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두 개의 모델링. 솔리드에 가도 보면 얘 하나 따로 놀고 있잖아요. 두 개가 놀고 있습니다. 내가 얘는 다시 선택하고 딜리트, 합쳐도 되는데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솔리드 메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돌 체인을 걸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스 이번엔 추가를 하겠다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추가를 하겠다라고 넣어주시면 V를 눌러주면 이젠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자,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그리고 돌출이 추가된 디자인 트리에도 하나, 둘 이렇게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냥 튀어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에러를 뜨는, 왜냐하면 다 똑같아. 모든 CAD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돌출, 회전, 스왑, 로프트, 그게 다 기본이거든. 그죠? 곡면도 마찬가지로 스왑 곡면 들어간 다음에 곡면 트림, 언트림, 페이스트 트림, 뭐 커브로 트림, 페이스로 트림, 뭐 이런 거 거의 다 모든 CAD 시스템 다 내용이 다 똑같아.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우리가 2번 또 이제 그려볼까요? 새 파일 하나 열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내보낼 때 몇 가지 수정을 해볼게요. 지우기 전에 레벨에 보면 내가 스케치를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할 경우도 이 생성이 돼요. 그럼 체인을 다시 잡는 경우도 생기고 스케치를 편집을 하게 되면, 자 1번 가볼게요. 1번에서 내가 1번 레벨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정면,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면대로 오니까 40mm가 나올 거예요. 그죠? 40mm가 나오는데 얘를 60으로 당겨 볼게요. 자, 이동 메뉴에 스트레치, 이동 메뉴 스트레치, 자 이만큼 엔터. 자 Y축으로 마이너스 20mm만 당겨 보자고요. 네? 이렇게 밀었어요. 얘 60이 된 거예요. 60이 V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이동을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색상 복귀. 그죠? 자 이렇게 이제 60이 됐죠? 60이 됐으니까 솔리드 메뉴에 가면 이제 X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체인이 이미 스트레치로 옮겼기 때문에 체인을 다시 잡아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도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당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체인을 다시 잡을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체인을 전체 다시 해서 눌러서 다시 잡아주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재생성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벨에 가보면 이렇게 당겨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자인 트리가 존재할 때까지는 이 스케치를 라인을 지우면 안 돼요.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가공할 때는 얘를 깨죠. 디자인 트리를 없게끔 하고 옮기죠. 왜냐면 우리 가공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려봤고요. 저장은 마찬가지로 모든 지원이 되는 파일로 저장이 돼요. 마찬가지로 파일에, 자 부분 저장은 선택한 모델링만 저장을 할 경우,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경우, 저장을 누르면 당연히 마스터캠 파일로 저장이 될 거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뭐 스텝, 파라솔리드, IGS 지원이 되는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장을 할 때, 자 부분 저장을 누를게요. 이 모델링만 부분 저장을 누르면 이 모델링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얘만, 이 스케치 빼고 얘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얘만 나가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마스터캠 교육용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은 화살표를 내려보면
자, 마찬가지로 YGS 스텝 파일, STL 파일, 그다음에 파라솔리드 파일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뭘로 나가야 돼요? 보통 스텝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파라솔리드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스텝 파라솔리드는 솔리드 상태만 출력이 나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CAD 시스템에서 곡면이 뭐 어떻게 벌어지는 상태로 어거지로 모델링을 했어. 그런데 파라솔리드로 저장을 하고 걔를 그분이 다시 열어봤을 때 깨져요.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파라솔리드. 그래서 웬만하면 파라솔리드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기고, 선생님 이게 받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그분도 어디 때문에 잘못됐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스텝으로 받아놓으면 이미 꼬여 있거나 이상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 버려요. 네? 스텝이나 IGS 받으면 IGS는 잘 안 받게 되고, 보통 그래서 거의 대부분 파라솔리드로, 금형하시는 분들은 거의 파라솔리드로 움직이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파라솔리드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파라솔리드로 저장할 때도 옵션이 있어요. 저장할 때도 한 10버전으로 꼭 저장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매년 버전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뭐 솔리드웍스에서 열겠다, 뭐 카티아에서 열겠다, 뭐 이렇게 해도 그때 버전 상황에 따라서 또 안 열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어야 되니까 10버전 정도로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 20년 된 거잖아요. 다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0번. 우리도 오토캐드 저장할 때도 보통 뭘로 내보내요? 2000이나 보통 그 정도로 보야 딴 분들도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파라솔리드도 버전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 가공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보이 모델링을 받을 거예요. 그럼 파라솔리드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시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 그쪽에서 파라솔리드 파일을 갖다 한번 열어보라 그래서 깨졌으면, 그럼 본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마 본인들도 파악을 하실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스케치한 프로그램에서 열어봐야 별로 모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제 파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4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24까지도 오토캐드 파일이 열리고, 당연히 모델링도 최상위 버전까지 다 열리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한번 또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모든 캐스팅이 다 똑같아요. 요것도 새 파일 하나 열어보시면 얘가 문제가 될 만한 건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도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거에서 NX나 이런 거에서 그려보시면 알 거예요. 뭐 솔리드웍스 이거를 아까처럼 요렇게 한번 돌출, 요렇게 한번 돌출하면 합치잖아요. 인터페이스 에러. 왜 그럴까요?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부위가. 네? 두 덩어리죠. 여기가 끝이 이렇게잖아요. 여기 무조건 모든 캐스팅에서 인터페이스 에러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한번 하고 요렇게 한번 돌출하고 그냥 한번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커트. 네, 당연히 그러시려면.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정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정면 하단에 정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이에요. 돌출 컷, 그 다음에 회전할 거고, 그 다음에 스왑할 거고, 로프트 할 거고. 자, 해보죠. 불리언 할 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델링을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모델링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모델링이 여러분들이 수정을 못하면 가공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좀 하고 싶고 R도 좀 바꾸고 싶고, 그거 못하면 해주세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하게끔 오늘 내일 해야 돼요. 오늘 다음 주까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은 거, 땡기고 싶은 거, 치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차가 있는 것들을, 형상에 있는 공차가 있는 것들은 모델링에서 수정을 해요. 그죠? 모델링에서 이미 치수를 맞추고 공구에선 제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정면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40에 레벨 1번에 다 그려보시니까 알겠죠? 이번엔
두 번 그리면 되겠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에서 하나 그리고 60에 20짜리 하나. 사각 형태 그리기. 자, 60에 20mm짜리 하나. 손이 좀 덜 가게 그래요. 최대한 덜 가게. 적용. 20에 20짜리 하나. 적용. V. 자, F9 누르고 여기 지금 거리적거리니까 지금 F9는 원점 표시는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 오수냅이 걸리게 하려면 원점 기준으로 그리다 보니까 필요한 거죠. 그죠? 자, 나누기 지우기로 여기 나누기로 아이콘으로 하나 두 번. 그죠? V. 자, 2번에다가 이제 레벨 2번. 다시 F9 한번 눌러주시고 화면에 놓고 F9 한번 눌러주시고 1번 잠깐 숨겨주시고. 자, 2번에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60에 20짜리 삼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60에 20짜리 사각형 형태 그리기. 가운데 기준으로 60에 2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출을 한번 하겠죠. 이제 여기 돌출, 그 다음에 컷 하겠죠. 컷할 거 그려야죠. 컷할 거 그리면 레벨 3번. 자, 여기다가 그릴게요. 그냥 어차피 요거는 어차피 2번에 있는 거 갖다가 기준을 잡아도 되니까. 자, 평행선 그리기. 자, 위에 와이어프레임에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10 엔터. 자, 당연히 요거 찌르고 가고 싶은 방향 찌르고 20 엔터. 반대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라인 찍고 왼쪽 찍고 10mm 엔터. 여기를 찍고 여기 가고 싶으면 10mm 엔터.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수업을 듣고 들으신 분하고 이제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제 수업을 안 듣고 3D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V. 자, 레벨 2번을 숨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라인만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다중선으로 딱딱딱 그리면 되죠? 두 점선 그리기에 다중선. 두 점선 그리기 메뉴에 다중선 누르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리고 하나 둘 셋은 딜리트 키 없애면 되죠. 그죠? 어때요?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그냥 돌출만 한번 하면 되는 거야. 최대한 내가 기본적인 걸 가지고, 기본 평면인 걸 가지고 스케치만 가지고 Z를 조절해서 그리겠다라는 게 우선 이거 웍스하고 틀린, 이런 쪽하고 틀린 개념이에요. 뭐 이거 이제 저기 이게 비슷한 게 하이퍼밀이나 뭐 이런 다른 거하고 비슷한 거죠. 거의 싱크 디자인이나 이런 쪽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또 시작을 해볼까요? 10번에다가 돌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솔리드 메뉴에서 자, 돌출부터 시작을 할게요. 돌출 체인 겁니다. 엔터. 입체로 할게. 입체 살짝 돌려놓을게. 가운데 1버튼 누르고 돌리고. 얼마 들어가셔야 되죠? 40T니까 20mm 그죠? V. 자, 마찬가지로 2번 잠깐 없애고. 자, 이 상태로 한 번 더 돌출하겠죠? 돌출 엔터. 다음 이번에는 보스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 맞죠? 아까처럼 이 모델링에 얘를 추가를 하겠다. 보스 추가 10mm. 적용. V네요. 레벨 또 바꿔야 되니까 레벨을 3번에서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보이긴 하지만 보이긴 한데 찍을 수는 있는데 잡기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이 뷰에 가서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뷰로 잠깐 봐주시면 돼요. 뷰에서 와이어프레임 뷰로. 그럼 이렇게 보이죠? 체인은 선택이 가능을 해요. 이 상태에서 체인을 다시 솔리드에 돌출 체인 걸고 이번엔 컷보디 관통 해도 되고 10mm만 컷보디 이런 식으로 뷰에 가서 잠깐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미리 보기 할 때는 다시 쉐이딩 엣지로 표시해서 잘 됐나 확인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V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네, 이게 주의사항 그거에 왜 안 되느냐가 이게 한꺼번에 될 수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별거 없죠? 이번에는 회전 한번 해볼 거예요. 회전. 자, 새 파일 또 여시고 새 파일이요. 여시고. 이거 지금 예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링크를 보내드려요. 다시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전부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따라드립니다. 자, 모델링 3번 또 이번엔 회전이죠. 그냥 선반물. 이건 위에서 그래도 상관없겠죠. 똑같이 어차피 한 바퀴를 돌을 거니까 F9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시작을 할게요. 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할 때는 보면은 이제 반만 그려요. 이 선반 단면, 우리 선반 프로그램 캠에서 짤 때도 마찬가지고 단면 반만 그리잖아요. 보통 단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만.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한번 그려줄게요. 근데 내외측을, 모든 스케치가 똑같아. 내외측을 한꺼번에 그리려다 보면 엄청 헷갈리기 시작해. 간단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마음 먹고 내가 밖에 먼저 그리겠다, 내측을 그리겠다, 먼저 그냥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 그리기가 어디 볼까요? 자, 어디 보면 처음에 그려야 되는 게 외경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외경 먼저 28파이 쪽을 먼저 그릴게요. 28파이 쪽을. 우선 큰 사각,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큰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여기를 요렇게 해서 트림해서 잘라내든지, 아니면 요렇게 하나 그리고 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여러 개를 이어서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뭐 트림이라는 매뉴도 계속 써봐야 되니까 한번 사각형, 자 사각형 누르고, 자 원점 기준으로 대충 당겨서 29에 잠깐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9에 탭키 34 나누기 2 17. 그렇죠? 34 29. 자 V, 자 V 메뉴에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외측 먼저 그려 나갈 거예요. 위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34까지 그렸죠. 여기서 28파이 라인 하나 그리고 30파이 라인 하나 그리고 12, 17 이거를 평행선 그리기로 그릴게요. 자 평행선 그리기로, 자 아래에서 위로 28, 아래에서 위로 28 나누기 14.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12, 요거서부터 왼쪽으로 12 엔터. 그리고 이 라인부터 왼쪽으로 7 엔터. 그 다음에 도면에 보면 30mm 한 라인 하나만 그리면 되죠. 아래에서 위로 15mm 엔터. 됐죠? 이제 여기다가 내경 라인까지 한꺼번에 그리면 더 헷갈리니까 외경을 한번 정리하고 내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로 누르고요. 자, 트림 메뉴 들어갈 거예요. 트림 메뉴에서 들어가는데 트림 나누기로 갈 건데, 지금 얘랑이 트림이 돼야겠죠? 두 요소 트림. 트림 메뉴에 여기 보면, 자, 요소 트림 메뉴 아이콘 클릭하시고 두 요소 트림. 자,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에서 트림, 요소 트림이라고 클릭하시고 두 개를 자를 거니까 트림 두 요소 선택해 주시고, 자, 어떻게 해요? 얘랑 그죠? 얘랑 그쵸? 세 요소로 잘라도 됐었는데 지금 한 개, 두 개, 자, 세 요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만약에 여기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세 요소 트림으로 언두 한번 눌렀어요. 저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죠? 세 개. 그리고 다시 두 요소로 넘어가서 얘랑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외곽 라인 하나,
얘도 정리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배의 V. 자, 여기 가서 이제 요거 그리면 돼. 요거 20 아래에서 위로 20, 그 다음에 15, 26 세 번만 옵셋하면 되겠네요. 자, 평행선 그리기 아래,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아래에서 위로 얼마죠? 그렇죠, 10mm. 10mm 엔터. 한 번 더 위에 것도 하나 해놔야 되니까 26mm 나누기 2 하면 13mm. 아래에서 위로 13mm.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5mm. 됐죠? 선생님들 트림 한번 해보세요. 트림, 두 요소 트림. 자, 얘랑 자르고요. 얘랑 여기랑 잘라야겠죠? 요거랑 여기랑 자르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여기랑 잘라서 완성해요. 그죠? 밑에 라인은 우리가 필요해요. 회전축의 중심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 라인은 지우시면 안 되고요. 자, 10번에 가서 자, 솔리드 10번에다가 솔리드에 회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솔리드 메뉴 회전 체크하고 체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잡아주시고 엔터를 치고 나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부르세요. 회전축으로 사용이 될 직선을 선택하라고 말이 나와요. 엔터를 눌러야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찍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바디를 생성을 하겠다. 축을 기준으로 X 방향으로 축 기준으로 0도부터 360도를 180도를 45도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는 모든 캐드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그죠? 160 이런 식으로 해서 V를 눌러주시면 돼요. 솔리드는 최적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있는 애들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또 하나 그리고 하면 이상하죠?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진행하도록